오늘은 최근에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는 인공막을 사용하지 않는 인체 조직 탈장 수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외과의사입니다. 1990년 인공막을 이용한 리켄스타인 수술법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인체 조직을 이용해서 탈장 수술이 시행되었습니다. 탈장 구멍 주변은 조직들이 약해져 있는데 주변의 튼튼한 근육과 인대를 당겨서 탈장 구멍을 봉합하는 방식으로 인공막 없이 탈장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체 조직 탈장 수술은 정확한 해부학적 구조를 바탕으로 수술이 시행되어야 재발을 최대한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서 수술 결과에 차이가 있었고 실제로 탈장 재발률이 10%에서 20%까지 된다고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100명쯤 수술하면 10명에서 20명이 재발된다는 말인데 이 정도면 수술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문제 제기가 많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반면에 인공막 탈장 수술의 재발률은 외국에서는 1에서 5% 정도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공막 수술의 최대 장점은 이렇게 재발률이 낮기 때문에 인공막 수술이 탈장 수술의 대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캐나다 숄다이스 병원의 경우를 보면 탈장 수술만 전문적으로 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병원인데요. 이 병원에서는 인공막을 사용하지 않고 인체 조직 탈장 수술을 시행하는데 이 병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몇 년간 전문적으로 탈장 수술에 대해 트레이닝을 받은 외과의사가 탈장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재발률이 1% 정도로 인공막 수술의 재발률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인공막과 만성통증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성통증은 10%에서 20%에서 발생을 하고 대부분 1, 2년 지나면 호전되지만 2에서 4%, 그러니까 100명 중 2명에서 4명은 만성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을 조금 정리해보면 탈장 수술의 주요 합병증이라고 하면 탈장 재발과 인공막 만성통증 이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실제로 탈장 수술을 받고 나서 재발을 해도 문제고 만성통증이 생겨도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인공막 수술이 대세이다 보니 의료계에서는 만성통증의 예방과 치료 쪽으로 아무래도 많은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숄다이스 수술법의 경우에는 재발률도 1% 정도로 매우 재발이 적고 인공막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만성통증 같은 합병증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숄다이스 같은 무인공막 탈장 수술에 최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탈장 재발률도 낮고 합병증도 별로 없고 이런 수술이 정말 좋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탈장 수술과 관련된 최근의 트렌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다음 영상에서도 탈장에 대해 새롭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동네 외과의사 신상현이었습니다.